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돼요. 화요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은 여러분들 화끈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우유부단하지 말고 우리 화끈하게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질문을 많이 하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 뭐 똑똑하고 좀 현명하다고 했는데, 근데 질문하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식.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이 호감도가 급상승한다 하죠. 이 호감도가 급상승한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그 뉴욕 주립대학의 그 아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교수.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질문하는 방식만 바꿔도 호감도가 급상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말엔 뭐 잘 보냈어요? 뭐 회사 생활 할 만해요? 점심은 먹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요. 주말엔 어떻게 보냈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 친밀도를 한 38% 정도 더 높인다는 거죠. 친밀도를 더 높이더라.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를 지속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질문 방식은 뭔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보면 큰 차이가 있어. 큰 차이가 있더라. 앞선 질문은 대답이 몇 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주말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으면은 잘 보냈어요? 뭐 그저 그랬어요. 평범했죠? 뭐 이런 단답형 대답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야? 닫힌 질문, 닫힌 질문이다. 닫혀 있다. 닫혀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하지만 주말엔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라고 물으면 뭐 근교로 여행을 갔어요. 뭐 친구 생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서술형 대답이 뒤를 잇게 되죠. 그럼 그 이야기를 단초로 다시 다른 이야기를 또 이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린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이다. 열려있는 질문이다. 열린 질문.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잘해요. 이 열린 질문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만약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열린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한번 이끌어 보세요. 닫혀있는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그러면 전보다 훨씬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질문, 열린 질문을 항상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일부 노동조합이 이제 통합노조를 이제 설립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노조가 실제 설립될 경우에는 그 합산 조합원 수가 약 13,000명 정도로 현재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인 이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9천여 명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됩니다. 9천여 명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11일 어깨에 따르니까 일부 삼성 계열사 노조가 이달 초부터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이른바 그 초기업 노조 설립에 대해서 조합원 의견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현재 초기업 노조 설립 추진에 참여하는 노조는 삼성전자 그 DX 노조하고 삼성화재 리본 노조,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 노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노조 등 총 4곳이더라. 4곳입니다. 이 노조 통합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각 노조의 총회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에 초기업 노조를 공식 출범할 겁니다.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 노조는 그룹 차원의 노조로 힘을 모아가지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그런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기업 노조에 동참하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DX노조 6천여 명, 삼성화재 리본 노조죠 3천여 명,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노조 2천여 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한 1,600여 명 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쪽에 아주 재미있는 또 일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날에도 미래사업기획단에 이어서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사업을 아우르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신사업 개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이제 나선다고 합니다.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조직 개편 통해 가지고 DX운의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신설을 했어요. 이 DX 부분은 모바일 경험 사업부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생활가전 사업부 등 이 세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어요. 신설 조직은 이들 사업부의 그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데 백종수 부사장이 비즈니스 개발 그룹장을 이제 맡아가지고 TF 신사업 태스크포스 장을 하는 거죠. 겸임을 합니다. 모바일하고 TV하고 가전 등 DX 부분의 주력 사업이 그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위기를 타개하고요.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신설대 조직은 기존의 미래기술사무국을 비롯해서 미래사업기획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각 사업부별로 인공지능하고 로봇, 바이오 등 개별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신사업의 경우에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반도체, 기계공학 등 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는 거죠. 사업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사장단 인사를 통해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어요. 수장은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이 맡고요. 맥킨지 출신의 그 정성택 부사장하고 이 반도체 전문가 이원용 상무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미래사업기획단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국내 주요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올해 실적 부진의 터널을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깜짝 실적 달성에 성공할 겁니다. 깜짝 실적. 깜짝 실적이 달성에 성공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반도체하고 조선업 중에 그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보니까 실적의 그 추정 기간 3곳 이상인 상장사 302곳을 대상으로 취합을 했어요. 내년에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추정치 대비 한 10% 넘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장사가 224곳, 224곳이죠. 내년에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국내 반도체 섹터 쌍두마차로 꼽히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라 하는데 삼성의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33조 9,673억, 올해 추정치보다도 368% 급등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내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 8조 5,135억을 낼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간의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이 과잉 재고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산 이후에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 반도체는 과잉 재고 소진과 함께 이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면서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 회복과 함께 이 공급의 증가가 동반이 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해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조선업종도 내년에 긍정적인 실적을 낼 거로 예상하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그 수주 물량이 여전히 풍부한 데다가요 그 신조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된 영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HD 현대중공업 400%, HD 한국조선해양이 313%, 삼성중공업 99% 등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뛸 것으로 점쳐져요. 현대미포조선도 내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1630억, 하나오션도 3964억 원을 기록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애초에 내년도 국내 대형사들의 수주액 감소는 수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데, 이 조선사들의 선별 그 수주 전략 강화와 환경 규제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수주의 질을 그 상징하는 신조선가 지수는 내년에도 현재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죠. 이 자동차 부품 업종의 강세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 차체 그 자동 용접 라인 설비 제조업체인 우신 시스템 내년도 영업이익이 465억 원으로 올해 추정치 대비했을 때 한 167.4%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조립 라인하고 GM양 안전벨트 물량이 내년에도 실적의 온기로 반영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한원 시스템 35.8%, 화신이 22.8%, 현대 위아 한 22% 등도 올해 대비 실적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광고 업황 등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미디어 업종이 내년 전망도 밝은데, CJ, CGV 94.8, SBS 38.2% 등으로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할 전망이에요. 특히 드라마 업종 관련 그 컨텐츠리 중앙과 CJ E&M 올해 각각 175억, 396억 정도 영업 적자를 냈는데, 내년에는 한 196억, 한 1911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죠. 그래서 올해 지상파 TV 광고의 지나친 하락으로 올해 4, 4분기 성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 기저효과, 그리고 올림픽 특수 등으로 약간 점진적인 회복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OTT와의 재계약하고 신규 계약에 따라서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작가 배우 파업도 종료되면서 내년에도 뭐 상반기 컨텐츠 실적에 추가 개선하고 주가 상승화를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내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37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반도체를 양산한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첨단 소자 구조로 파운드리 혁신을 이어갑니다. 이 두 개의 GAA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S 팻, 3DS 팻이라는 거죠. 팻, FET. 이거라는 구조를 앞세워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TSMC를 따라잡는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대만의 TSMC하고 미국의 인텔 등 반도체 라이벌 기업들과 이와 유사한 구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향후 파운드리 경쟁력을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 같네요. 업계에 따르면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죠. 국제전자 소자 학회 2023에서 기조 연설자로 참가를 하네요. 그래 3DS 팻 이거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3DS 팻은 지난해 6월 삼성이 세계 첫 양산한 3nm GA가 한 번 더 진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G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구조로 기존의 3개면만 둘러싸는 핀팻 구조 대비 칩의 그 전력 효율성하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3DS 팻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성질이 다른 그 반도체죠. N 반도체하고 P 반도체를 이 GAA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아파트 전체로 뭐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3DS 팻의 그 S가 이거는 쌓는다는 영어 단어의 그 스택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택. 이렇게 소자를 쌓으면은 동일 면적에도 최대 2배 많은 연산 소자를 배치해서 집적도를 올릴 수 있겠죠. 최대당은 이 3DS 팻 구조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칩 아래에 전력 장치를 두는 후면 그 상호 연결 기술을 결합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압 관리로 전력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칩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죠. 또 삼성은 3나노, 그 3나노죠. GAA 구조부터 스마트 시대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삼성 파운드리는 모든 고객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3DS 팻은 삼성이 시도하고 있는 기술은 아닌데, 그 파운드리 라이벌 인텔도 이번에 IEDM 2023 행사를 통해 가지고 GAA 그 소자를 수직 적층하는 기술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TSMC도 역시 일찌감치 CPET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구조를 대중하게 선보인 바 있는데, 이 기술은 구현 난도가 상당히 높고
이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수직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그 배선 모양 변화와 이 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만큼 이 숙제를 풀어내야 하는 업체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겠죠. 3나노 이하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빅테크 회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은 이번 연설에서 차세대 그 소자 구조 외에도 파운드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그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이 되네요. 하여튼 HBM을 연산장치 위에 얻는 방법 외에도 모바일 IT 기기 안에서 이 저지연성 와이드 D램을 연산장치랑 결합하는 패키징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로서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삼성의 혁신 기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